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 미쿡 정치 농장. 오늘 유 작가님 농장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양희님, 시골개님, 유 작가님, 그리고 박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좀 상기해야 될 것이 이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6,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스타디움 짓고 뭐 잠잘곳 짓고 뭐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마냥 웃고 즐기고 뭐 흥분할 수는 참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은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렇게 좀 나눠서 분산해서 치러진다고 하네요. 다음 월드컵에는 좀 이런 사망자가 없이 좀 안전하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중국에서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공식적인 발표에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뭐 5명이다, 7명이다, 뭐 이런 참 좀 얼핏 들어도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역 기준을 굉장히 낮추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방역 완화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의 정치를 잘 해야 이 코로나 환자들도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8만 5천 명 중환자분들이 한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후보 시절 때 코로나 과학 방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때 비둘기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지지하던 그분들 다 어디 계십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좀 나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님,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정치가 핫했죠? 어떤 소식들이 네, 있었나요? 네,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있어서요. 고르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2022년 12월 21일 미국 정치농장에서 뽑은 가장 핫한 주간 정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49제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 안국역 근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농담을 하고 또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기사를 내보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공감, 무성의, 또 무책임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예고 없이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곧 현장을 떠났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급히 현장을 떠나면서 빨간불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영상에 잡히고 MBC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급히 도망치듯 가는 모습과 법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듯한 아나무인 태도가 그분의 직장 상사를 능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 12구 참사 사건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또 다른 간부는 아예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렸다고 하네요.
그나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대충대충 진실을 덮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희생양 삼아서 또 그들을 기소할까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검찰이라 어떤 게 그 조직의 이득이 될지 실리로 판단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장해온 말을 바꾼 유동규와 나무과는 달리 말을 바꿔서 얻을 실익은 별로 없는 데다가 또 그 주위 가족들과 변호사 등등을 모두 캐고 다니는 검찰에게 나름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두고 보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다음 뉴스는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돼서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특사 반대를 하는 응답자가 각각 50%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과 1년도 안 남은 김 전 지사의 임기를 퉁치려고 하니까 김 전 지사가 그 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사면 거부 의사를 밝혔죠. 윤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잡아넣은 대통령을 명분도 없이 금방 풀어주는 비상식적인 일을 또 해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였다고 합니다.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대한민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일본에 비굴하게 굴면서 안겨준 선물 같아서 좀 짜증이 납니다. 다음 뉴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4명의 공기업 수장 가운데 3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 원칙을 공언하고 또 어기는 거짓말을 고 들통이 났네요. 아마 본인이 선거 전 했던 공약들이 뭔 말인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모두 잊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양심에 걸려서 이렇게 뻔뻔한 행동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다음 뉴스는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유수민, 안철수 등을 제치고 친윤석열계 후보를 뽑겠다는 강력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더 납작 엎드리고 고개를 숙일지 아니면 목숨 걸고 반항을 해볼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이 지난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공사에 특혜를 받았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감사원의 그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감사원장이 있는 기관이라 행여라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할지 저는 절대로 안 할 거라는데 일불 걸래요. 마지막으로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는데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으로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지난 1989년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단체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지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승진이라니 이 정부의 특성상 분명 과거에 뭔가 캥기는 일을 했던 게 분명한 듯 보입니다. 음,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시골개님이랑 그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뭐 사건이 많이 터지지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다룰 내용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시골개님이, 아, 뭘 그런 걱정하세요. 윤 정부가 있는데 매주 터질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아, 양희님이 지금 뉴스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뭐 하나 놓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이번 정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느껴지고요. 양희님 이번에 이러저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오셨는데, 탑3를 뽑아보자면 어떤 뉴스를 뽑을 수 있을까요? 49제 그 추모회 때 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은 거요. 나타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그 행사에 가서 막 웃으면서 좀 거기서 뭐 특별한 술 샀다 그랬던가요? 뭔가를 샀대요. 술잔, 그러면서 예? 술잔을 네, 샀어요. 술잔. 예, 그러면서 뭐 술을 좋아하니까 술잔 샀다. 이런 게 기사되고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소문에 의하면 49제 추모에 위패와 영정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유 작가님은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마지막에 그 아마 언론에서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뭐 가져오신 것 같은데 김순호 경찰국장이 밀정이었다는 게 그게 좀 맞는지 좀 의문을 갖는 게 저는 그 배신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밀정? 웬 밀정? 네, 밀정이라면은 이제 이제 뭐 프락치라고 하죠. 반대파나 어떤 뭐 정부나 뭐 안기부에서 이렇게 들여보낸 뭐 이런 그 프락치 이런 건데 김순호는 그 이렇게 학생운동 하다가 변절한 그 배신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때가 밀정이었죠, 사실은. 어, 그때부터 그, 밀정을 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신을 해서 이제 밀정이 된 거지만 그 본질은 그러니까 밀정이라면은 우리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밀정으로 파견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배신자라는 표현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 왜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는 배신자가 그쪽에 가면은 왜 배신을 또 안 할까? 그 국진당 쪽에 가면은 왜 배신을 또 안 할까? 뭐 이런 좀 의문이 좀 당연히 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꼭 배신자 같은 사람을 모을까? 그죠? 배신자의 그 모임터잖아요. 그쪽은. 좀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진보 진영에서는 이익을 가지고 묶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뭐 진보 진영의 그 단체는. 그러니까 배신의 여지가 항상 있죠. 근데 음, 그쪽은 이익을 가지고 그 뭉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배신이라는 게 여지가 별로 없어. 그게. 목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익을 왜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잘 뭉치나 봐요. 얼마나 똘똘 뭉쳤지. 단결력이 뭐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단결력이 부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그러는 것도 다 자기 이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30% 그런 사람들만의 기울이는 그 30%를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반복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을 계속하고 억지 쓰고 그러는데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음.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12구 참사 그 49제 이태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를 해줘서 유 작가님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12구 참사 그 49제 때 윤 대통령이 뭐 중소기업 그런 데 가서 술잔도 사고 뭐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했다는데.
사실 그거 보시면 그 이태원에서 추모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종로에서 거의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가 그 크리스마스 점등하고 술잔 사고 웃고 자빠지며 노는 거잖아요. 사실 음,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리고 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다른 당의 정의당 대표만 49제에 참석을 했고요. 근데 그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 변명거리를 들어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사건, 사고의 49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잘 추스리도록 위로하진 않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그 49제에 참석하지 않은 거를 정당을 했다는 그 기사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사건, 사고일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의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또 49제를 추모하는 민주당이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설사 이태원 참사를 사건이라고 규정하더라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159명이 죽은 그 사건을 모르는 척하는 행위를 제가 이제 그걸 딱 보자마자, 그 뉴스를 딱 보자마자, 아, 벼락은 뭐하나, 윤석열 머리통에 왜 안 내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제가 했어요. 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 지인이 잘못돼도 제 행동을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이 죽었는데, 바로 그날, 옆 동네에서 웃고 떠들며 술잔을 사고, 쇼핑하고, 사진 찍고, 쇼쇼쇼,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대참사 같네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하루 종일 계속 열받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음, 예, 그리고 한 달 전 정도,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 윤석열이 그놈이 거기 세 번이나 갔었잖아요. 분향소가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는데 쇼하느라고. 네네. 그렇죠. 예. 그래 놓고 나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개소리 그때 하는 거죠. 그때는 왜 갔어, 그때? 지금은 근데 그때는 지금이다. 왜 갔어? 왜 갔어? 그때는. 쇼해야죠. 아우, 나 이렇게 난 쇼쇼쇼. 같이 애도하는 사람이야. 네. 아, 이렇게.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 양반이 정말 국민과 함께 아파했다면 중소기업 뭐 나라 위해서 갔다 칩시다. 갔더라도 49제 가서 아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정말 저희가 어떻게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진실을 해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따스한 말. 그분들이 지금 돈 몇 푼 받자고 지금 그렇게 모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부는 이런 보수 정당은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뭐 뭉치거나 뭐 세월호 이런 급으로 올라간다, 커진다, 성격이 커진다 그러면 아, 돈 한 2억씩, 3억씩 줍시다. 뭐 지들이 머릿속에 그 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뭐 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돈인가? 그런 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욕하는 거죠, 아주. 그렇죠. 아, 진짜 불난 집에 기름 붓는지는 모르고 자기들이 해온 게 그거니까 돈 좀 줍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그 경남 창원에 그 김민아 씨 그 뭐 제가 유족분들이 혹시라도 들을까 봐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개만도 못한 그 인간의 말을 차마 다시 입에 담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막 망언을 쏟아내도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합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반대표 던졌어요. 제명하지 말자고. 이런 당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뭐 응원까지 했다면서요. 네, SNS에서 응원도 했더라고요. 아,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혹시라도 정말 뭐 궁금하신 애청자분들은 방송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고 유가족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희님 다음으로 픽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원 투표 100%로 가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이제 3월 달이죠? 네,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방송을 보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음, 지금 윤 대통령의 그런 행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더 이상 못 오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도 뭔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마 그런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 여론으로는 예, 당대표 후보 1위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다고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떻게 한 나라에 그 여당이라는 그리고 또 나름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대통령의 그 생각과 의견 때문에 그냥 쉽게 모든 이 그 룰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그저 참 놀라울 뿐이고요. 네. 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공천권 때문에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진짜 다 그냥 기어서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좀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반기를 들고 좀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음. 것 같아요. 시골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소식.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뽑겠다.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저 스토리텔링을 잘하게 컨트롤하겠다. 즉, 진짜 음, 30% 정도 차지하던 그 일반 여론조사 없이 국힘 내부에서 스토리텔링을 딱 짜놓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오차 범위 최소화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특정 후보를 죽이기 위해 승부 조작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음, 번째는 국회가 진짜 이제 진정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잃었구나. 진짜 어떤 여당이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만, 소리에만 신경을 쓰고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그 탄압, 그다음 문재인 케어 폐지, 뭐 다 그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 추구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의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서 아주 그냥 대놓고 하겠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통 없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안 듣겠다는 그 윤석열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결정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누가 대표가 됐는지 이런 투표 과정들이 아직 다 진행된 것이 아니라 뭐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윤핵관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야, 진짜 공천 좀 받고 권력의 단맛을 좀 느끼려고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또 되는구나. 음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뽑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윤핵관이 추천하는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계속 쭉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때 국민들이 총선에 심판을 제대로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믿고 음, 싶습니다. 네.
믿고 싶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파업 이후로 거의 4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어떤 얼만큼의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국민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지지율이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어떤 사건 사고 하나로 정말 크게 17%에서 벌써 3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는 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국민을 믿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검찰들에게 기대를 했던 게, 그리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뽑은 게, 검사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업무, 그냥 범인 잡고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고, 그게 여론 조작에 의한 거든,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신문이나 그런 데서 다 마치 운송 노조나 그런 데서 뭔가 잘못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역시 검사 출신의 뭐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때가 되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그 뉴스, 그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 복당을 했다고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최근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싸워주신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언변도 좋으시고 정말 아시는 것도 많고, 또 검찰들의 그런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이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확실하게 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복당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해요.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아마 문 대통령이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청와대에 했을 때 한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정식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번에 정청래 의원이 뭐 한두 번 이분 때문에 민주당이 고생을 했냐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또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정청래 의원은 뭐 당연히 당대표가 결정한 거니까 따르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제가 볼 때는 박 전 국정원장에게 약간 그 경고도 주면서 똑바로 하시라는, 다시는 이런 배신을 때리지 말라는 경고를 주면서 또 이렇게 복당도 이렇게 허락하고 그냥 좋은 모습으로 보여요. 좀 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네, 뭐 본인 스스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지키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겠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골 깻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예전에 그 박지원 전 원장님의 별명이 뭐였던 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했던 아니면 탈당을 해서 민주당을 떠났고 국민의당을 창당히 해서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간신이라는 꼬리표가 지금까지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통합 차원에서 그 탈당했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몸집 키우기 하고 있는 그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하신 그 반대판 의원들이
이 대표의 뜻을 한 목소리로 수용하고 하는 모습이 저도 좋았고요. 사실 지금 싸울 시기가 아니거든요. 똘똘 뭉쳐 있는 그 국힘한테 이기려면 저희도 이제 그 뭉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박지원 전 원장님의 별명을 한번 쳐봤어요. 했더니 그 많은 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별명이 되게 많으시던데 그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사실 국힘도 막간파 한동훈 빅마우스가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약간 쌈딱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쌈딱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요번 네. 주 주말이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래서 우리 백그라운드에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시죠? 모든 네. 분들이 아, 다 축복받는 그 멋진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라요. 네. 성탄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함께 49제 행사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그분들 피눈물 나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한 맺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어떻게 세월호 때랑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가 똑같은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줄을 모르는지 이렇게 뭐 돕고 가면 끝인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울컥 올라와서 지금 짜증이 막 날라 그러네. 말 계속하면 울컥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 냥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축복된 성탄절 모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그널로 함께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미쿡 정치농장 뭐 이름에 걸맞게 멋진 간판을 걸고서 시작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